웰리스 평화통일학교의 두 번째 강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회복 교실인데요. 이번 시간은 비폭력 대화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통일 과정에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도 서로 공감하고 포용하는 소통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오늘 공감 회복 교실을 통해 비폭력 대화에 기초한 공감 대화와 실천적 배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평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사회 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를 이끌어 주실 분은 이화정 강사님이십니다. 이화정 강사님은 현직 중학교 교사이시고 공감대화 전문 강사로서 사단법인 사람 사이로 감사,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행복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괜히 말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 괜히 했어. 나 이 말 하지 말걸. 네,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말에는요, 의도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의도가 있느냐. 이제 크게 뭐 다양하겠지만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요. 네, 생각이나 정보, 네, 이런 걸 공유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통하고 싶기도 합니다. 네, 소통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를 좀 나타내고 싶기도 해요. 날 좀 알아주세요. 네. 제가 어제 경험을 막 여러분한테 막 얘기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도 말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주도되는 어떤 의도는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령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밥 먹어. 네, 빨리 학교 가. 네, 내가 뭔가 말하는 대로 상대가 뭔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굉장히 이제 기수침해지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면에 저런 네 가지,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요, 서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또 상대를 좀 이해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장 큰 욕구이면서 내 본심인데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가장 큰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내 영향을 주는 가치면서 네, 방법이기도 한데요. 네,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싶고요. 또 사랑하고 싶고 네, 이런 욕구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전달이 되지 않을 때 저희는 괜히 말했다. 이해받지도 못했고 더 갈등만 깊어졌어.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 대화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화의 메커니즘,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의도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 표현이 될 때 내 머릿속이나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말이라는 부호로 바뀌고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물을 마셔요. 그럼 여러분이 물을 마시는 걸 보겠죠. 그럼 제 마음속에서 목이 말랐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유추하는 거죠. 사실은 물 한 컵을 마시는 게 목이 마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내면에 그 마른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 마음 안에는 제 의도는 참여를 해서 좀 더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도가 듣는 사람들이 잘 해석을 해야지 제 의도를 알아차리는데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딸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미워! 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엄마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미워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엄마 역할을 좀 못하고 있어. 엄마 좀 잘해봐. 약간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밉다고 말했을 때. 그냥 좀 찾기가 어려우시죠? 상황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아이가 뭘 하고 있었거든요. 네, 뭘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표현을 "엄마 미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엄마 그걸 하게 해 주세요."가 아이의 의도예요. 그런데 아이는 저한테 표현을 "엄마 미워."라고 하면 저는 아이의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도 아, 저 미워라고 왜 말할까? 그 아이가 어떤 처한 상황들이 있겠죠? 그 상황 안에서 네, 알아채면 참 좋을 텐데 그 말 속의 의도를 확인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엄마 미워 안 해.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좀 불편해서 안아달라고 하는 건지 그건 아이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의도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 미루어서 다 알아서 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제 마음도 제가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또 아이들이나 제가 조금 높은 이쯤에 어떻게 이해했어? 또는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은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뭔가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 방금 하신 말은 이런 뜻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만약에 제가 우리 딸한테 엄마 진짜 밉다고 말하는 거니? 이렇게 물었으면 우리 딸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이렇게 제가 물을 거거든요. 물론 그 전에 오늘 배운 뭐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먼저 나누고 얘기를 할 텐데요. 네, 그것들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는 들은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대화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저한테만 일을 시키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럴 때 반응이 난 안 그랬는데 네, 뭐 부장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볼게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저한테만 일을 시킨다고 생각했다면 좀 서운했겠네. 그래서 대화는요, 태도로 얘기하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저한테만 일을 시키세요. 라고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난 안 그랬어. 이건 내 입장이죠. 이건 독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입장에서 나만 보고 말하는 태도예요. 그렇게 여겼다면 서운했겠다. 이건 누구 마음일까요? 제가 얘기하지만 저 말을 하는 왜 저한테만 일을 시키세요? 라고 말을 하는 그 상대의 입장을 제가 말로 표현한 거죠. 네, 이렇게 해야만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나를 넘어서 상대방을 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 대화가 있고요. 관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화일까요? 제가 여러분하고 친하려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물론 하다 보면 저도 정이 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네, 사실을 전달하고 좀 더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지향적 대화는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대화입니다. 뭔가 회의석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겠죠? 관계지향적 대화는 정서적 유대감을 조성하는 네, 대화이고요. 네. 사실지향적 대화는 정보 중심입니다. 사실 중심이고요. 관계지향적 대화는 네, 감정 중심입니다. 우리가 친구랑 얘기하면서 뭐 속상하다, 누구누구를 막 욕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정 중심으로 대화가 팩트는 안 중요해요. 관계지향적 대화에서는. 네, 사실은 안 누가 잘못했는지는 안 중요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거나 지지하거나 공감해주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지향적 대화는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네, 지적하는 게 사실지향적 대화고요. 관계지향 대화는 공감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대화입니다. 네, 사실지향적 대화는 진실한 말을 사용해야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관계지향적 대화는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이 관계지향적 대화가 상대가 느끼도록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알아주고 싶고 공감하는 말을 해도 상대가 느끼지 않으면 내 관계지향적 대화가 아닙니다. 내가 핑 이렇게 보내면 저쪽에서 퐁 하고 와야 대화입니다. 혹시 1분 이상 계속 혼자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네, 그럼 대화가 아닙니다. 계속 핑만 하는 거죠. 이건 탁구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계속 보내기만 하면 네, 경기가 안 되잖아요. 보낸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다시 돌아오겠죠. 물론 탁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천천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내는 핑이 있으면 상대가 보내는
퐁이 있다는 거죠. 그 퐁을 보고 또 핑을 하는 거죠. 대화는 그렇습니다. 잘 받아서 나한테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나한테 보낼 수 있는 퐁, 제 마음대로 될까요? 어떠세요? 네,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럼 막, 이제 상대가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라는 거를 상대가 알기가 참 어렵죠.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잘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내용은 이 마샬 로젠버그라고 하시는 분이 주창하시고 정리하신 비폭력 대화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비폭력하면 약간 폭력이 아니다. 네, 이런 말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에서도 좀 폭력을 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감 대화라고 네, 명칭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샬은요, 비난하거나 그다음에 조언하거나 상대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 이 말, 특히 판단하는 말, 네, 그런 말들을 자칼의 용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반발감이 드시죠? 네, 판단하는 말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여러분 옆에 표정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판단하는 말, 네, 심지어 이것도 판단하는 것도 마샬은 자칼의 용어라고 얘기합니다. 예쁘세요 이렇게. 예쁜지 나는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예쁘다고 한들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판단하는 말, 그다음에 특히 비난하는 말. 넌 왜 그렇게 하니? 너 그거밖에 못하니? 이런 말들은 자칼의 용어입니다. 네, 오늘은 그런 용어 말고 사실 더 다양하게 자칼의 용어는 많지만 네, 그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기린의 언어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공감대의 첫 번째 요소는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두 번째는 느낌을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부탁을 말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요소로 말을 해요. 공감대화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공감이랑 동감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로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네, 동감은요, 같을 동자예요. 상대의 느낌과 같을 때 네, 동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감은요, 꼭 상대 느낌과 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영화 보면서 막 너무 공감돼서 막 운다. 이건 그건 동감이에요. 상대의 느낌과 같이 슬퍼지고 같이 고통스러워지고 또 같이 기뻐지는 건 동감입니다. 공감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슬프구나. 그렇지만 나는 슬프지 않아.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슬프지만 어떤 사람은 무덤덤할 수도 있고요. 지금 강의를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제 내용 듣지만 와, 저건 진짜 흥미로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 저건 좀 별로야.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감정에 공감합니다. 아, 굉장히 이런 부분에 흥미로우실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되게 지루하실 수도 있군요. 네, 이것이 공감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 내가 공감 대화를 하면 상대방 말 다 들어줘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es, no 대답해 볼까요? OX로 표시해 볼까요? 다 말 들어줘야 할까요? X 어떤 걸까요? 네, O도 있고 X도 있네요. 네, 공감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줄 건 아닙니다. 네. 잘 들어주는 게 공감 대화 아닌가요? 네. 내 마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들어줄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 나의 바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내 마음 표현할 수도 있다. 꼭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다. 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좋은 관계에 위해서는 행동을 허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들어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면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이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은 제한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 아이가 저한테 엄마 미워 하면서 막 울고 때를 쓰고 그걸 하게 해달라고 해요. 제가 그거 하게 해줬을까요? 30분을 울거든요. 저희 아이는 심하면 1시간도 울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이가 그렇게 우는 때 괴롭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울고 있는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서 빨리 안 그쳐? 막 화를 내요. 근데 아이는 더 크게 울어요. 네. 고쳐지지가 않고, 네, 계속 더 크게 울고 기다립니다. 그럼 제가
행동은 제한합니다. 아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는 제한하고요. 그렇게 행동한 감정은 알아줘요. 아, 이게 너무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속상하겠다. 네. 왜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게 진짜 좋았어? 네. 그 아이의 마음, 그 하고 싶었던 마음만 알아줍니다. 그렇게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공감이고요. 행동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육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은 제한해도 됩니다. 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행동은 요구하죠. 아, 이건 나는 너무 싫어. 전 신랑 굉장히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머리 때리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제 머리 이렇게 툭 치는 것도 저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요청합니다. 나는 머리를 치면 기분이 매우 불쾌해. 네. 그래서 날 좀 뭔가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야. 그래서 나의 그런 걸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머리를 때리는 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이제는 너무 하고 싶은데요. 네, 안 합니다. 네. 네, 공감 대화를 하면 내 말을 더 잘 듣게 될까요? 답이 잠깐 나왔는데요. 네, 잘 듣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무조건 잘 듣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공감 대화의 목적에 따라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공감 대화는요, 내 말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쓰는 이 가스라이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나도 선택을 하잖아요. 그 사람도 말 속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 네, 그거를 받아들여주면, 네,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고 공감을 해주면서 마음을 알아주면서 꼭 이렇게 이제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공부가 그렇거든요. 근데 공부를 꼭 시키고 싶어. 그래서 감정을 알아줘. 야, 공부 힘들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엄마는 이런 걸 바래. 그런데 아이는 알고 있어요. 엄마의 저 목적이 공부를 꼭 해야만 한다는 걸.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놔야 아이가 공부를 합니다, 스스로. 네, 어렵죠. 네. 그래서 공감 대화를 하면 상대가 스스로 알아서 내 마음을 들어줄지를 선택하는 거죠.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아이가. 그렇지만 제가 공감 대화를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잘 들어줄수록 아이도 제 말을 잘 들어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네, 제 말을 더 안 듣게 돼요. 아이도 아이 마음이 있거든요. 네, 또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남편 마음이 있거든요. 네, 공감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데 결국에는 제 말을 잘 듣게 됩니다. 관계로 본 갈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하고 겪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못해서 하는 갈등도 있고요. 또 스스로를,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뭐 이렇게 자책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보는 나.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좀 못마땅하신가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나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후회될 때도 있죠. 이걸 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그럴 때는요, 자기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요소, 느낌이 어떤지, 다른 것보다 느낌하고 바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과 바람으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하고 너와의 관계에 있을 때 왜 힘들 수 있죠, 그쵸?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럴 때는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화를 하면 됩니다.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상대와 상대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이 지켜보는 상황이 있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싸운다. 그럼 이제 저랑은 갈등 관계가 아닌데 이제 제가 마음이 불편하죠. 애들이 싸우고 있는 걸 보면요. 그럴 때는요. 네, 갈등 중재를 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기 공감은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상황, 느낌, 바람, 부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적기만 해도 좀 마음이 후련해지고 좀 안정이 됩니다. 물론 문제 해결은 안 되지만요. 그리고 이걸 찾아보면 문제 해결의 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요. 네, 그리고 부탁의 말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까 알고 싶으시다 이랬는데요. 내 느낌과 내 바람을 찾으면 부탁의 말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해주면 좋겠다. 관계를 개선하려면요, 나도 있고 너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습니다. 너 상느바보도 있고요, 나 상느바보도 있어요. 관계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얘부터 하면 좋습니다. 너 마음부터 알아주는 거죠. 내가 마음을 알아주면요, 수용해주면 상대가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러면 내 말을 잘 들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럴 때 이제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갈등 중재란 갈등이 일어난 두 당사자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네, 감정적 평온을 갖게 되고요. 중재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서로 너가 서로 이해하게 되고요. 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수용하게 되고 결국 연결이 가고 싶은 거죠. 둘이 연결되는 거. 네. 그리고 결국 연결되고 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갈등을 중재하려고 하면은요, 네, 사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단 중재자의 의도와 해결 목표를 구별해야 돼요. 네, 제가 이 갈등 중재를 하는 이유는요, 그 갈등 중재자들이 잘 연결돼서 사이좋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연결을 바라는 거고요. 네, 제가 문제 해결을 해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 제가 어떤 해결 목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둘이 그냥 같이 하면 되지. 뭔가 이런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내려놔야만 돼요. 그래서 갈등 중재자는요, 나 상느 바보, 저도 계속 느낌이나 바람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내려놓고 한쪽에 이렇게 묻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너 상황, 느낌, 바람, 부탁을 찾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의 가운데 서서 공평하게 둘 다를 연결하려는 태도를 가지시면 됩니다. 갈등 실제 중재 단계입니다. 이해와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하게 합니다. 이해를 해줍니다. 이런 감정이셨군요. 이런 걸 바라셨군요. 느낌과 바람이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걔를 간접적으로 얘기하다가 조금 감정이 내려요. 예를 들면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진짜 화가 났나 봐. 뭐 때문에 화가 났어? 그러면 제가 저를 뭐 때렸어요, 뭐 저를 욕했어요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랬어요. 그랬다면 진짜 화가 났겠어. 이렇게 알아주는 활동을 계속 하고요. 그래서 조금 감정이 풀어지면요. 상대방의 그 감정을 알아주게끔 제가 했던 활동을 같이 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 화났다고 말했는데 같이 해볼까? 진짜 화가 났구나. 진짜 화가 났구나.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걸 바랬어. 그럼 사실은 탐탁지 않더라도 이런 걸 바랬군요 라고 같이 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안 나거든요. 근데 감정을 하나씩 알아주기 시작하면 조금 마음이 나요. 그럼 그때 바람이나 본심도 표현하고 서로 알아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들은 대로 말해보실래요? 어떻게 이해했는지 말해보실래요?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핵심은요, 본심을 듣는 거예요. 바람을 듣는 거예요. 상대가 뭘 바랬는지를 서로 듣게 하는 게 중요해요. 갈등 중재에서는. 느낌 알아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용해주는 거죠, 느낌은.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본심 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방법은요, 1번 중재자가 A를 공감해줍니다. 감정 알아주는 말을 하고 A의 바람 본심이 드러나도록 해요.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뭐뭐이세요? 본심 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B에게 이 사람의 본심이 이런 거래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B가 A의 본심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라고 다시 말하게.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A가 느끼기에 내가 바라는 거를 B가 그래도 알아들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실제 이 현장에서는. 그 다음에 A를 공감해주고 A 바람 드러나도록 한 다음에요. 이거 바뀌었네요. 제 3번에 제가 여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B를 공감해주고 B의 바람이 드러나도록 해준 다음에 이제 반대로 A가 B의 본심을 반영해서 말하도록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바람을 서로 알아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마음이 좀 풀렸어요. 서로 이해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갈등이 생긴 원인을 이제 사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만족스러운 대안을 찾는데요. 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명확하고 현재형으로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된 방법을 쓰도록 하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금방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막 써요. 이거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 그냥 원하는 걸 막 쓰게 해요. 그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죠. 같이. 예를 들면 그냥 이거는 이제 명확하고 현재형으로 하는 걸 연습해 볼 건데요. 토요일 밤에 나랑 같이 쇼를 보러 가면 좋겠어. 이것도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토요일 밤에 지금 현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나랑 같이 쇼를 보러 갈 의향이 있는지 지금 말해줄래? 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할 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갈등 중재 기술엔 9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네, 공감하는 거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2시간 가까이 했던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 표현하기도 있지만 상대 마음, 감정도 들어주고요. 이런 뜻이에요. 의도, 의미도 들어주고요. 본심, 바람도 알아주고요. 어떨 때는 그냥 묵묵히 그냥 듣고만 입만 닫고 있으면 안 되고요. 눈빛으로는 공감한다는 지지를 계속 보내는 게 침묵 공감이에요. 제가 침묵 공감을 받았던 적이 언제 있냐면 제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줌으로 했거든요. 그냥 계속 제가 슬퍼하는 거를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지지를 해주셨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근데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슬프거나 사실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경우 있잖아요. 어떤 말도 하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침묵 공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 부탁인데요. 네. 다시 말해주세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까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안 들어줄 때도 있거든요. 그냥 또 자기 얘기만 계속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또 부탁하는 거죠. 다시 상대방이 들은 말씀 다시 해주실래요? 네, 이렇게 갈등 중재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는 게 목표예요. 내가 들어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네. 응급 공감은요. 제가 상대방 A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데 B가 막 억울해서 그건 그게 아니고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랬다면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알아주고 다시 A의 얘기를 듣습니다. 네, 이게 응급 공감이고요. 그다음에 현재에 머무를 수 있도록. 과거에 맺힌 사건들이 많아서 현재 갈등이 터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현재 막 갈등이 벌어진 그 사건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갈등 중재. 서로 잘 듣고 부탁하는지 주의를 잘 기울이면서 얘기가 어디로 갔는지 사실은 얘기가 굉장히 막 복잡하게 나갈 수도 있어서요. 네,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혹시 바람을 말했는데 그게 잘 표현되지 않는 게 있으면 표현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너무 한쪽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끼어 들으셔야 돼요. 잠깐만요. 그때 원하던 건 무엇이었나요? 이때 이런 느낌이셨나요? 이걸 바라셨나요? 이걸 묻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응급 공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자기 표현도 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걸 안 하는 걸 권장하지만 서로에게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안 돼서 안타까워요. 네, A의 말을 다시 한번 들은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기술들은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연습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몰라도 중재가 가능해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느낌이고요. 하나는 바람이에요. 상대방의 느낌을 알아줘요. 수용해주고요. 바람도 알아줘요. 그걸 들어줄 순 없지만 너한테 그런 바람이 있었구나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